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단지 현대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플라톤은 국가에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플라톤이 단순히 책상 앞에서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아테네 정치의 혼란을 직접 겪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입니다. 일막 개인의 불행 욕망과 내면의 균형 상실. 플라톤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압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쇼핑, SNS 중독. 순간의 쾌락은 늘 달콤하지만 남는 건 공허함 뿐이죠. 그런데 플라톤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그가 본 현실이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공적 이익보다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앞세우며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장면을 지켜본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에 참여하려 했지만 욕망과 사리사욕에 휘둘리는 정치 현장을 보고 깊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로 방향을 틀며 욕망이 영혼을 지배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 불행하다 라는 사상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혜보다 쾌락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행복이란 결국 쾌락의 누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흔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간적 쾌락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큰 불행을 낳는다고. 그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탐욕과 쾌락에 휘둘리는 삶은 가장 비천한 삶이라고 강조했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혼의 조화 상실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성이 욕망을 조율하고 기계가 용기를 보탤 때 영혼은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사람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시달리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고 욕망은 달려가는데 이성은 붙잡지 못하는 상태. 플라톤은 이를 실제로 정치 현장과 인간 관계 속에서 보고 조화 없는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욕망과 이성의 균형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막 사회의 불행, 지도자와 정의의 문제. 플라톤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불행에 빠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면 사회 전체가 병든다고 했죠.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분명합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말했고 정의를 지켰지만 다수의 무지와 선동 정치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경험은 플라톤에게 충격이었고 그는 지도자의 부정의와 무지가 곧 사회 전체의 불행을 낳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에 탓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문제는 곧 시민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현명하지 못하고 욕망과 편견에 휘둘릴수록 잘못된 지도자가 선택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이유, 불평등이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극심한 빈부격차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역시 아테네가 부와 권력의 불평등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부자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은 분노에 차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갈라놓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는 정의의 상실입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사회의 근본으로 봤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위해 죽임을 당한 현실을 직접 겪으며 정의 없는 사회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고 부정과 불공정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성실함으로는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과연 행복이 가능할까요? 삼막관계의 불행, 타인의 시선과 비교. 일곱 번째 이유, 사회가 불의해질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영혼의 자유를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 현장에서 시민들이 진리보다 대중의 인기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타인의 시선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의 무게는 여덟 번째 이유, 비교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욕망과 경쟁에 사로잡히면 평온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SNS는 이 비교를 끝없이 부추깁니다. 타인의 삶이 멋져 보일수록 내 삶은 왜소해지고
끝없는 질투와 열등감은 불행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9번째 이유,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쟁만 남으면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그는 정치와 사회가 분열될 때 개인이 어떻게 고립되는지를 목격했고, 고립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공동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립 속에 있습니까? 사막 궁극의 불행선을 잃어버린 삶. 이 모든 이유를 넘어 플라톤은 마지막으로 더 근본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진정한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정치에 참여하려 했지만 부패와 혼란을 목격하고 깊은 환멸을 느낀 뒤 플라톤은 이상 국가와 선의 이데아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욕망과 순간적 쾌락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밝히는 더 높은 진리를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선을 향하지 않는 삶은 결국 공허와 불행으로 끝난다고 본 거죠. 플라톤에게 선은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니라 태양처럼 모든 삶을 비추는 궁극적 원리였습니다. 그가 선이 없는 삶은 곧 불행한 삶이라고 말한 건 자신의 정치적 좌절과 철학적 탐구가 빚어낸 결론이었습니다. 정리와 메시지. 욕망에 지배당하고 쾌락만 좇으며 영혼의 조화를 잃을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잘못된 지도자, 불평등, 정의의 붕괴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는 개인을 불안하게 하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 사람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을 잃어버린 삶은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이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단순히 고대의 사상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한 역사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봤고 혼란스러운 아테네 정치를 경험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의 불행을 직시한 끝에 국가를 지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플라톤의 답은 명확합니다. 정의로운 영혼, 정의로운 사회, 선을 향한 추구.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10가지 불행의 이유 중 어디에 서 있습니까?